여러분, 제가 오늘은 상승할 확률이 꽤 높은 자리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잡주가 많습니다. 잡주. 그런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 패턴을 익히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량주 차트 보는 눈이 오히려 좋아질 겁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상승할 확률도 높은데 이게 좀 자리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오히려 우량주를 걸러내는 실력이 높아지는 그런 자리.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오늘은 뭘 배우실 거냐면요. 역배열에서 스윙 내기. 역배열에서 스윙 내는 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역배열이라는 거는 뭐죠?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 이평선이 역배열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횡보를 좀 해야 돼요. 횡보가 있어야 한다. 이거 두 개가 대전제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거래량. 전일 거래량 대비 1000%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거래 대금은 300억 이상은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억으로 설정을 하셔도 돼요. 근데 거래 대금은 높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게 터진 이후에 거래가 아주 급감을 해야 됩니다. 거래가 급감. 그리고 매수 자리는 단봉이 좋은데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지와 되는데 역배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배열에서 지지와 저항 찾는 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차트 보기 전에 볼 건데 먼저 역배열이면 막 이런 차트가 있어요. 막 위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차트가 있어요. 뭐 이렇게 횡보하는 척 하다가 또 하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차트가 쭉 하락을 하죠. 그 와중에 장기 평선은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윗꼬리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윗꼬리가 이런 저점이랑 잘 맞아 떨어질 때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걸 외우셔야 돼요. 지지자리. 지지는 곧 저항입니다. 이게 매물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리, 저점 자리. 근데 저점 자리가 이렇게 예쁘게 나올 때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자리가 저점 자리가 되겠죠. 이런 게 여기도 위치가 비슷하면 여기도 저점 자리로서 지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우선시하는 건 뭘까요? 거래량이 터진 곳이 저점 지지 자리로서의 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요런 횡보 자리, 이런 자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윗꼬리. 그리고 네 번째, 이런 거.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은 뭐 이렇게 선에 딱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근처에만 있어도 벌주 지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기 이평선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전 대표적으로 4481선, 224일선, 120선 이 정도를 봅니다. 네, 그러면 다 배웠어요.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요 조건 있잖아요. 요 조건을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조건식을 만들었거든요. 조건식을 만들었는데 보이시나요? 일단 역배열에서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배열을 위해서 주가 이동평균 추세가 224이평이 하락 추세 유지, 그리고 448일선이 하락 추세 유지, 그리고 그거를 5월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가로로 묶어줬고요. 그 다음에 5일 이내에서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상승한 종목, 그리고 기간 내 5봉 이내에서 거래 대금이 저는 여기 300억, 공이 4개예요. 300억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200억이라고 해도 됩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봉 거래량 대비 1000% 이상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6봉 이내로 되어 있네요. 이제 5봉 이내로 바꾸고 저장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손절선은 어디로 잡는 게 좋을까? 이거는 단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일선 정도가 손절선입니다. 너무 많아졌는데 일단 하나씩 보시죠. 종목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 거래대금을 300억으로 올리셔도 됩니다. 2월 20일에 조건 검색식을 돌려봤습니다. 성과 검증으로요. 이렇게 돌려봤고, 자, 오리엔트 바이오 보실게요. 이 양봉 거래량이 1000% 이상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음봉에서 고점을 찍고 쭉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처음 단봉이 나왔죠? 여기서 나왔어요. 단봉이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어디를 지지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쭉 그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저점, 이런 자리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확 급감했을 때 단봉이 나왔고 그 자리가 5일선이고
손절하기 좋은 5일선이고 거래량 터진 곳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쭉쭉쭉 이렇게 반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등을 할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는 단타를 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건에 맞으면 빠르게 짧게 먹고 나오는 게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무광약품을 볼게요. 이거는요. 여기는 거래량이 1000%가 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자리가 장기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반등이 잘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그리고 이틀 연속 거래가 확 줄었어요. 근데 이 종목이 그러니까 5일선에서 손절을 하려면 5일선에 가깝게 잡는 게 좋겠죠. 그러면 요날 거래는 감소했지만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날 좀 이렇게 아랫꼬리에서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윗줄을 그어서 보면 보이세요? 파란색 선이 이런 윗꼬리 그리고 이런 언덕 횡보한 자리, 이렇게 횡보한 자리, 이런 저점, 이런 자리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박스권이 매물대가 되어서 위에서는 지지로 작용을 하다가 한 번 깨고 내려가니까 거기를 뚫지 못하고 뚫어도 다시 내려오고 뚫지 못하고 그랬던 자리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아랫꼬리를 지지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현대 BNG 스틸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떨어졌죠. 이런 자리에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쭉 빠져가지고 아마 이건 손절이 나갔겠죠. 근데 만약에 손절을 하고 나서도 이 종목을 계속 볼 수는 있었잖아요. 계속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매수를 시도했던 이 자리와 여기서 횡보를 했던 이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지지하는지. 첫 번째 자리는 이런 자리를 지지했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했었을 거예요. 근데 쭉 빠져서 손절을 했겠죠. 근데 만약에 손절을 안 했다면은 한 번 더 빠진 자리를 한번 봤을 거예요. 그러면 때 이런 자리를 지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렇게 돌아서 크게 올라갔어요. 이런 매매를 할 때 이렇게 5일선 손절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아쉽죠. 단순히 매매의 딱 원칙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얘는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좀 깊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상승하는 이 자리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여기도 매물대가 있네, 여기도 매물대가 있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매물대는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지지 구간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매수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매수할 때 한 번, 두 번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다음 뉴인텍을 보겠습니다. 뉴인텍을 보면 자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쭉 빠졌습니다. 거기서 거래가 터졌죠. 그 다음에 윗꼬리 달린 음봉, 저는 여기서 거래가 이렇게 확 줄어든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앞에 이런 윗꼬리를 지지하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또 좋기도 좋아요. 이 자리는 5일선에서 대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뉴인텍은 동전주라서 저는 매매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코콤은 이날 1000%가 넘는 거래량, 굉장히 많은 2만 가까이 되는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고 그 다음에 단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단봉 자리가 224일선을 지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그거 자체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이 어디를 지지하고 있나 볼까요? 보면 이런 식으로 이 근처들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위쪽 박스권이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 하단을 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이해가 가실까요? 확률이 높은 건 알겠어. 왜냐면은 갑작스럽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잘 나와요. 어디 한 곳에만 지지를 잘하면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오히려 우량주 차트 보는 눈이 더 좋아진다고 말씀드린 이유 아시겠나요? 역배열에서 나오고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은 200억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으면 잡주들이 많이 찾아져요. 잡주들이 찾아지면 원래 잡주는 거래량이 적은 잡주는 차트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잡주들 사이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차트 사이에서 기어이 매물대를 찾고 기어이 지지와 저항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깔끔한 우량주 차트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더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더 조건식을 만들 때 아까는 여기 200억으로 설정을 했지만 3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조금 더 좋은 종목들이 선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플루토스를 볼게요. 쭉 내려와서 장기 이평선을 지지하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 21선을 지지를 하고 있네요. 딱 보면 근데 플루토스 동전주라서 좀 별로긴 한데 이런 자리가 앞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들을 밟고 있긴 하네요. 근데 조금 더 내려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일선이 아니라 441선까지 내려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자리도 괜찮아요. 거래가 터진 시작점, 여기 오히려 거래가 터지고 여기 저점 이런 자리도 괜찮아서 오히려 지금 이게 당연히 동전주니까 추천드리진 않지만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더 하락해서 448일선까지 오면 거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시죠. 그 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를 보면 이거는 여기 장기 평선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5일선을 지지할 때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 매수 그리고 장기 이평선 근처까지 쭉 떨어지면 한 번 더 매수하자고. 그러면은 여기 어디선가 한 번 더 매수를 해놨으면 반등에 단타를 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 딱 그어보면 굉장히 지저분하죠. 차트가 잡주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이 그려질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 그나마 이런 자리가 요런 식의 경계가 있어서 여기가 박스권의 중간이에요. 이 아래로 이렇게 하단 박스권이 있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는 이게 전쟁 리스크 때문에 올랐었던 거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좋아요. 지금은 전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고 있잖아요. 물론 다시 전쟁 리스크가 올라오면 얘가 어디선가 하락을 하고 있던 횡보를 하고 있다가 분명히 튀긴 튈 거예요. 근데 전쟁 리스크가 지금은 조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여기서 1000% 넘는 거래량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 눌렸어요. 5일선까지. 그리고 그 눌린 자리가 지금 121선 근처예요. 121선 근처이기 때문에 일단 지지하는 거 괜찮고 쭉 봤을 때 이게 또 이평선들 때문에 차트가 너무 납작해져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크게 봐도 여기서 쭉 횡보를 했죠. 이 횡보한 자리를 지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 매수하기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확 감소했고 단봉이고 21선 지지하고 반등하기 좋은 자리네. 보세요. 횡보를 하다가 첫 번째 나오는 이 1000% 넘는 거래량 그 이후에 이렇게 5일선 부근에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자리 거래량 터진 이런 자리 지지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차트를 더 크게 봤더니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JT는 반도체 장비주예요. 그러면 이게 가벼운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시장이 반도체 시황이 좋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차트만 하는 게 아니라 차트 플러스 재료까지 같이 보면 좋잖아요. 이렇게 역배열 차트에서 종목을 찾았는데 현재 시황 기준으로 전력, 반도체, 원전, 그리고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보인다면 반등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차트적인 조건에 딱 맞았을 때. 덕신 EPC 이거 볼게요. 지금 딱 봐도 이렇게 기준봉 만들고 1차 하락하고 2차 하락했을 때 그 자리가 5일선이면서 121선까지 떨어지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여기 이렇게 횡보한 자리 딱 앞에 돈고 자리죠. 일종의 돈고 자리를 지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등. 이런 게 좀 차트가 깔끔한 거죠.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을 보면요. 이거는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윗꼬리 음봉을 만들었어요. 이게 일종의 공적 패턴 비슷한 건데 이거 공적 패턴 맞죠? 거래량 터진 캔들 기준으로 보고 최대 5일선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1차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네, 이런 단봉에서 1차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반등이 나와줬어요. 2차 매수는 5일선까지 한 번 더 떨어졌다면 5일선까지 한 번 더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크게 봤더니 이게 이런 자리를 지지하는 위치네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등하기 좋은 위치였고 젠큐릭스를 볼게요. 젠큐릭스는 여기가 1000% 넘었네요. 1000% 넘었고 첫 번째 터지고 여기는 이렇게 음봉일 때 볼 수가 있는데 자리가 좀 깔끔하네요. 요렇게 지금 여기서 앞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눌렸다가 5일선 점점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매수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데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올라가다가 448일선을 이렇게 살짝 딱 이렇게 돌파 지지를 했어요. 그런 자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448일선 딱 돌파 지지한 그 위치에서 슝슝 날아갔네요.
SKAI를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딱 올라섰고 음봉으로 딱 내려왔어요. 거래량 터지면서. 이거는 종가부터 448일선, 224일선을 지지를 했는데 다음날 단봉으로도 또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 단봉으로 지지한 자리 이렇게 딱 줄을 그어보면 네, 요런 자리도 요런 자리도 요런 자리도 지지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보니까 또 더 많은 게 보이네요. 요런 자리 다 지지를 했어요. 네, 단봉에서 매수를 해서 5일선 까지 한번 기회를 줬다가 5일선 이탈하면 자를 수가 있겠죠. 이거 어떤 자리예요? 공짜 패턴이죠. 제가 콘텐츠에서 말씀드렸죠. 공짜 패턴이 원래 역배열에서 잘 나온다고. K솔루션 이거 볼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딱 올라갔다가 기준봉에 섰다가 첫 번째 단봉을 딱 만들었어요. 그쵸? 첫 번째 단봉을 딱 만들었을 때 거기가 마침 이런 자리예요. 거래량 터진 자리. 그러면은 여기 저점도 지지하고 그럼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볼 수도 있었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 와서는 여기를 요 부분까지 내려오기는 했는데 그리고 여기가 마침 잘 안 보이시겠지만 224일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10%란 말이에요. 여기 이탈할 때 그 다음은 여기구나 생각이 되면 지금 요런 자리도 지지하긴 했네요. 지금 위치가. 그쵸? 그럼 이 차트를 딱 봤을 때 크게 놓고 보고 일단 여기를 지지해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 이탈하면 다음 지지는 여기다 라는 게 보이잖아요. 딱 그러면 여기서는 5일선 이탈할 때 잘라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손절 짧게 잡고 잡아볼 수 있는 자리예요. 굉장히 어렵죠. 뭔가 확신을 못 가질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그냥 지나간 차트 가지고 맨날 보기만 해도 차트 보는 눈이 길러집니다. 근데 이 역배열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 계속 말씀드렸던 거 뭐가 있었어요? 공짜 패턴. 공짜 패턴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해보세요.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게 참 어려운데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설명 많이 드린 것 중에서 알아가면 정말 도움되는 거. 공짜 패턴. 공짜 패턴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비슷하게 설명해드린 적은 있었지만 정확하게 설명드린 건 없어요. 앞으로도 설명을 해드리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전자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고 근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짜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두 번째, 한 번 매수를 한 다음에 깨면 손절하는 자리랑 1차, 2차 매수까지 해볼 만한 자리 어떤 차이가 있는지 1차 매수만 해서 안 가면 손절하는 자리랑 이제 1차, 2차까지 염두에 두면서 매수하는 자리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하시다 보면 실력이 또 쑥쑥 자라나겠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등이 어떤 자리에서 잘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랑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어떤 공부? 지지저항 공부. 이게 굉장히 하드코어 방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왜 하드코어예요? 계잡주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량주, 그 거래량 많은 차트는 깔끔하거든요. 이런 우량주의 차트를 보는 눈이 저절로 높아진다. 이런 공부를 하신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3일 안에 상승 나오는 차트 이런 거 보면 지금 이 계잡주로 눈이 피로해져 있었지만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이번에는 더 잘 보일 수 있겠죠? 이제 우량주 보는 눈이 저절로 키워지는 거랑 같은 원리로 계잡주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종목들에서는 아주 보는 눈이 좋아졌겠죠? 그럼 이제 이 3일 안에 상승이 나오는 차트를 더 잘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숙제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